일요 영상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기분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소식은 없지만은 오늘도 들을만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믿는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가계 대출 부담 완화 전망을 강조하면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다. 매체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바이든과 연준과의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 바이든도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부자 증세 방침을 재차 밝히며 누군가는 수백만,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고 그에게 축하한다라고 말은 전하겠지만 그래도 세금은 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며 특히나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말은 청산유수로 하지만은 그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가 가장 낮은 대통령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엊그제 노동시장 관련된 일자리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통계를 뜯어보니까 충격적인 부분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늘어난 일자리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지난 2월 일자리 통계들을 봤을 때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들은 120만 개의 일자리를 얻은 데에 반해서 미국 시민들은 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충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시민들은 총 2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는데 일자리 총합에서 숫자가 늘어난 것은 바로 이민자 및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지지를 구하고 있는 조 바이든. 근데 솔직히 합법 이민자들은 나라에 도움이 많이 되죠. 기술직이라든지 국가 생산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불법 이민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불법 이민자들의 식대라든지 주거비용, 용돈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수백만 달러가 매일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막 써 제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 덕분에 반사이익을 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블랙락 CEO의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게 되면서 이번에 마이크로스트래러지의 19만 3천 개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월해버렸다라고 합니다. 19만 6,089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숫자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마이크로스트래러지 같은 경우는 온전히 19만 3천 개가 본인들 것이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고객들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겠죠. 이어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 블랙락 CEO 레리 핑크, 한국말로는 레리 핑크, 상큼한 이름의 CEO 인터뷰인데요. 그는 최근에 퍽스 비즈니스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는 여러 장점들과 기회가 있다. 비트코인은 가치저장선이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자 사회자가 말하기를 비트코인 그까짓 거 그냥 컴퓨터가 만들어낸 데이터 쪼가리 아니유라고 하자 레리 핑크는 대답하기를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국경이 없는 자산으로 믿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 본인이 사는 나라의 정부를 두려워하는 시민들, 아마 이게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신이 사는 나라에서 본인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면, 즉 정부가 법정화폐의 가치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걱정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전에 말했다시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은 그 어떤 나라 정부보다도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도 최근에는 엄청나게 이를 실감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개판을 쳐줘가지고 비트코인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보다도 더 크다라고 발언을 한 블랙락 CEO, 아마도 고객들에게도 똑같은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한번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 숫자는 2104개로 오히려 증가한 상황. 물론 해당 숫자는 저번 불장의 정점이었었던 2489개보다는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아직 반감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2104개다.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래들이 이러한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매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항을 뚫고 7만 달러 위에서 안착 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크립토 쿼안트의 연구 책임자인 훌리오 모네로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가 포물선처럼 변하고 있다. 포물선 뭡니까? 떡상. 즉 떡상 차트를 그리면서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쭉쭉쭉쭉 보유량이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거래소에서 고래들 지갑으로 이동하는 비트코인 숫자도 이달 들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반면에 고래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진 물량들, 수익 실현을 위한 물량 같은 경우는 약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에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 전고 근방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수익 실현 징후가 거의 없다. 즉 그들 역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즈아. 그리고 이어서 작년부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의 강세를 예측했었던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근방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게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일단 기사는 그게 다고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닥터 프라핏 분석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아하니 7만 7천에서 8만 달러까지 조만간에 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차트 보고 트리플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물론 최근에 해지로 숏을 잡았다가 스탑에 걸리기도 했었으나 그것은 해지였을 뿐이고 비트코인에 올해 10만 달러 이상 간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알트 시즌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라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와 과거와는 다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알트 시즌이 빠르게 찾아온 데에는 부의 효과라는 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나 이제 좀 돈 벌었네 라면서 부유함을 느낀 후에 더욱더 투기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상보다 알트 시즌을 빠르게 앞당겨 온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마치 대형주에서 이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더 위험한 소형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한 것인데요. 과거와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이번에는 알트코인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정겹게 나아가는 모든 것의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함께 가지아. 이어서는 알트코인들 동향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코인들의 원조 도지 같은 경우 최근에 저항을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최근에도 AI 코인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맥겐BTC 분석가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RSS3라는 AI 코인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3년 동안 지금 개발을 해온 데 있어서 메인넷도 조만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자, 물론 최근에 다른 AI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되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AI 코인으로는 GPT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레이어2 블록체인 AI 프로젝트로서 검열에 저항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3월 15일 테스트넷이 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AI 프로젝트들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미래가 유망하다라고 몇몇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미 좀 많이 올라버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는 거 보셔가지고 한 번씩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게임 관련된 코인들이 또 팍팍 쏘고 있는데 YGG를 비롯해가지고 PYR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달러를 깼는데 20달러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게임 관련된 코인으로는 바나체인이라는 것이 최근에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엘리지 분석가는
해당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10배 먹었다라고 하면서 좀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차트를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점이 높여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저항을 뚫을랑말랑 하고 있는데 저항을 뚫을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크립토 보스 분석가도 동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 자, 그 다음으로는 안젤로 BTC,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비트맥스에서 잘 나간다라는 안젤로 BTC는 바로 이 월드코인과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이 눈깔 코인, 이 월드코인을 이야기하면서 눈깔 코인이 14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사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분석이 나온 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샘 알트만이 이사회에 복귀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10달러까지 쐈죠 벌써. 지금부터 14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블러가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블러의 강세를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신나는 알트장,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목마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바운스빗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에어드랍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에어드랍을 하려면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데요. 회원 가입하고 비트코인 및 다른 지원하는 알트코인들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에어드랍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넷은 출시가 되었고 바이낸스 이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상장이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와의 결합, 과연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살짝 발을 담궈 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에어드랍 참여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불장이라서 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최고다. 오늘 남은 시간들을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의 1당 주기 광주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